자, 철골 7일차 아침입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하루 그냥 푹 쉬었습니다. 쉬면서 판넬 물량 산출했고요. 판넬 물량 산출하면서 여러가지 한번 실측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백티를 할 거기 때문에 백을 키우면 판넬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좋고, 폼을 정확히 그 부분에 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이 유격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각관 기둥 바깥에서 잴 때 요까지 재고요. 요까지 재고, 저쪽은 90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5도 각을 쳐서 그 사이가 조금 한 1cm 정도가 비면, 1.5cm 정도가 비면 거기다 이제 폼을 정확하게 충진해 주는 게 좋고요. 중간에도 이만큼 띄어서 폼이 잘 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약간씩 띄워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잘한다고 딱딱 붙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안 좋습니다. 폼도 정확히 못 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그런 상태로 하면 어디서 이제 기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벽체 판넬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면 되고요. 중간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띈 자리에서부터 띈 자리까지만 재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저기 있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러스 올라가기 전에 그 각도에 맞춰서 현도를 다 딴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판넬이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직각으로 봤을 때 요 길이만큼 요 판넬이 여기서 요 길이만큼 더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밑에 벽체 판넬도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cm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폼을 쫙 정확히 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용마루 각도 똑같습니다. 용마루 각도 이게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에서 직각으로 끊었을 때 요 길이만큼 더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뽑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처마 길이가 수평 구간으로 봤을 때 한 600 정도 이상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넬이 내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쳤을 때 판넬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춰온 부분들이고요. 뭐 더 경우에 따라서 길게 뽑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보강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판넬을 사용하실 때 설계 사무실에 가서 납품 확인서와 단열 성적서만 필요한지, 난연 성적서가 필요한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지금 판매처도 잘 모르고 있고요.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양평에 가서 이제 설계사분한테 배운 내용인데, 13m 이상 올라갈 때 난연 성적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철판이 정05T, 그러니까 정05T라는 거는 KS 제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05T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그동안 주로 써왔던 판넬들은 0.45 철판을 써왔어요. 우레탄 판넬에. 그러면 0.45에서 05T로 올라가고 정05T로 올라가게 되면 두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4,000원 이상, 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여기가 한 600회배 정도 되는데,
4,000원이면 64, 24, 240만 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정영호티를 쓰나 045T를 쓰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아직도 예전에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관계를 지금 다들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판넬집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판넬, 그러니까 13m 높이가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정영호티 철판을 써서 난연 성적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영호티를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 문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계 사무실도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설계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셔갖고 가성비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된조 판넬 빼고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법 규정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비싼 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얀색 CD관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까지는 괜찮고요. 기초에서 판넬 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는 저런 하얀 관을 쓰면 안 되고요. 다만 여기는 그 허가가 2년 전에 나온 허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부터 허가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 플렉시볼이라고 철로 된 그런 관들을 사용하셔야만 전기 안전검사를 통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법령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을 꼭 필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설계 사무실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좋은 거를 쓰면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좋은 거를 쓰게 되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요. 철제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경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045T 정도만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철판이 두꺼우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그만큼 또 일하기도 힘들고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단적으로 한 가지 부분만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유튜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드립니다.